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기싸움에서는 싸울 거면 끝까지 모시겠다고 강경하게 나간 시진핑이 한판승을 거뒀습니다. 트럼프는 결국 관세를 포기했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와 만나겠다고 발표한 것도 막판이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만난다, 안 만난다 확정하지 않다가 최후의 순간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포기함으로써 먼저 중국에 존경심을 표하자 중국도 대두를 구매해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보다 트럼프의 면은 세워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와 동시에 사중전의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5차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직접 국가에 나아갈 바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도는 이미 멀리 따돌렸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신화뉴스는 10월 28일 시진핑이 직접 155 계획의 재정 전 과정을 기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55 계획이 완성되는 2030년까지 시진핑은 아무에게도 이 계획을 맡기지 않는다고 타이완의 환희 신원은 소개했습니다. 155 계획은 미래 과학기술의 포석을 담았습니다. 양자기술, 생명공학, 수소에너지 개발, 6G 등 첨단 분야에서 앞서 나가 2035년까지는 세계 최고가 된다는 야심입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도 중등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시진핑의 대권은 지금 중천에 떠있는 해와 같습니다. 시진핑이 시각한다. 아직도 짱여우시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을 차릴 때도 됐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는 것도 이미 이겼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화제가 됐던 미일 관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만나 아주 기분이 흡족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러시아, 중국의 시선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카이치는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부지길야드는 일본이 미국에 대해 노예적인 태도를 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다카이치의 태도를 노예적이라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두려워해 동맹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일본 방문은 워싱턴의 모든 변덕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도쿄의 의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상징으로 점철됐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또 다른 매체 자르그라드는 트럼프의 일본 방문은 중국 그리고 어느 정도는 러시아를 겨냥한 쇼였다고 했습니다. 부즈길야드는 다카이치가 트럼프는 물론 미국 전체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트럼프를 모든 면에서 칭찬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트럼프 덕분에 세계는 더욱 평화로워졌다면서 깊은 감명과 영감을 받았다고 치켜올렸습니다. 또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카이치는 트럼프의 동정심도 이용하려 했습니다. 트럼프가 2022년 암살된 아베 신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점과 아베 신조가 자신의 멘토였다는 사실을 10분 이용했습니다. 다카이치는 트럼프와 아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미 대통령과 일본 총리 회담에 참석했던 통역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아베가 쓰던 골프채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유품을 왜 선물하는지도 좀 의아합니다. 다카이치는 트럼프에게 많은 것을 안겼습니다. 반도체 생산, 광물 채굴 등을 포함해 미국 경제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토요타도 100수십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미국에 투자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난 아카사카 궁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포드 F-150 트럭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로공사와 농업을 위해 미국에서 이 트럭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차가 너무 큰 데다 스티어링 휠 방향이 달라 일본 소비자는 전혀 구매 의향이 없는데 정부가 억지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그나마 미국 차가 일본에서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일본의 도로 사정, 주택,
에너지 효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놓고 이야기했지만 다카이치는 그저 트럼프의 비위만 맞추고 있습니다. 히타치도 1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미국 상무부와 네트워크 현대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일본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릴 의향이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려 했습니다. 중국도 이 같은 다카이치의 태도를 비웃고 있습니다. 특히 다카이치가 스스럼없이 트럼프의 팔짱을 끼며 기분을 맞춰주는 것을 보고 저게 일본의 국격이냐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는 라오바오 가라오케 마담이냐고 비웃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 때 오른 메뉴는 일본 쌀이나 와규가 아니라 미국산 쌀과 쇠고기였습니다. 다카이치는 미국 농산물을 오찬 메뉴에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9대 기업들의 미국 투자 시도도 제시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US 스틸에 142억 달러, 토요타에 140억 투자, 웨스트 버지니아의 배터리 공장, 40억을 투자하는 캔사스주의 마스시다 리튬 이온 공장 등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카이치가 마가를 흉내내는 Japan is back 이란 슬로건도 비웃고 있습니다. 줄여서 지바인데 중국어 발음으로는 아주 기가 막힌 의미입니다. 또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 있지만 트럼프가 너무 털어갔다고도 평가합니다.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미국산 쌀 수입 75% 확대, 군사장비 구매 2조엔 2조 5천억 달러어치,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농산물 등 1조 2천억 에너지 구매, 알라스카산 액화천연가스 구매 등입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일본의 반세기 동안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러시아 국립고등경제대학의 유럽종합국제연구센터 부소장 드미트리 수슬로프는 일본에서는 누가 집권하든 중국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중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국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2026년 봄까지 국방비를 현재 GDP의 1.5% 미만에서 2%로 늘릴 계획인데 일본인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카이치는 영내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무기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드미트리 수슬로프는 미국은 중국과의 대치 상황을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이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중 대치 상황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반면 일본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가 일본을 최상위 동맹국이라 부르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의 황금기가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황금기란 것은 미국의 전략에 동참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일본은 F-35용 미사일을 구매하기로 하는 등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 광물과 히토류 공급망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협정도 체결했는데 이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오로지 중국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의 발로인데 그래봐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카이치는 좀 오락가락합니다.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 러시아를 적다는 유럽 국가의 소위 의지의 연합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유럽 국가처럼 국가 멸망의 길로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반면 알라스카산 LNG를 수입한다면서도 일본 수요의 9%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LNG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터키와 비슷합니다. 10월 초 터키도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러시아산 가스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